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인데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재대 장성호 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모시고 정치권 움직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 참, 이 정도로 이제 논란이 벌어질지 처음에 내정될 때는 예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이 정도로 또 이 후보자 본인이 끝까지 이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갈 줄도 특히 여권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일단 어정쩡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현 상황을 풀려면 좀 현 상황 진단부터 좀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여론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반절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 네. 자, 문 후보자 본인 왜 저렇게 계속 좀 버티기로 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소명할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는 불가능할 겁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보다는 만약에 이것이 여론에 지금 지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것이 60, 70%가 되는 시점에서 예. 사퇴가 당연하다고 했을 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임명한 총리 후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억울한 측면도 있고 나중에 두고두고 자기 자식들까지 이것이 무슨 친일이라든가 이런 오명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퇴보다는 지명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7.14 재보궐선거하고 7.30 재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하게 절차적 민주주의라든가 과정을 중시해서 청문회로 밀어붙이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SNS 상에서 마녀사냥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이 사태를 조속히 매듭짓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네. 그 물꼬를 튼 것이 서청원 지금 당 대표를 나온 서청원 의원께서 지금 사태를 계속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7.14 보궐선거,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귀국하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해결의 가닥을 잡으리라고 봅니다. 네, 일단 현 상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청문회를 가는 거는 이 여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클 것이다. 결국 이제 지명 철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문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자기 여러 가지 이제 해명을 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창극 후보자가 지금 버티기에 들어간 것은 예. 이대로 물러날 경우에 자신의 명예와 예. 여권에 대한 불만과 그다음에 여론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큰 겁니다. 예. 이대로는 못 죽겠다는 거죠.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그래서 예. 청문회에 나가서 자기의 입장을 다 소명하겠다라고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하고 지금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장 교수님은 지명 철회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명 철회는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제일 적절한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귀국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한 개인의 의중을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문창 후보자 개인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 이거다 라고 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진 사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담을 줄이고 지명을 철회하는 정치적인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지금 국면에서 오히려 물러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순리일 네. 것이다. 네. 이 문 후보자 본인으로서도 자기 이제 해명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네. 일단 박 대통령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같이 만나서 좀 입장 정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문창 후보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그런 자진 사퇴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예. 자기는 모른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말하고 하는 거는 못 듣겠다. 여당 쪽에서는 뭐 어느 정도 시그널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당에서는 수없이 얘기를 했죠. 예. 또뭐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비선으로 가갖고 좀 얘기도 했을 했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예. 오고 난 다음에 예. 직접 대통령의 의견을 보겠다.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거기 같이 사퇴할지 쉽게 사퇴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 대통령이 귀국을 해서 정확한 사인을 줄 경우에는 본인도 이대로 가가지고 인사청문회도 가지 못할 테고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지명철회 쪽이 낫지 않겠느냐. 또 지금 이 자진 박성자 사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진 사퇴 좀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가지 않겠느냐 좀 예상이 좀 엇갈립니다. 어쨌든 간에 박 대통령이 오늘 밤에 이제 돌아오게 네. 되면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양측이 좀 이렇게 접촉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 해법을 찾을지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근데 거기서 제가 중요하게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예. 지명철에는 자진 사퇴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인사 추천을 해서 예.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뭐 그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그러니까 해서 청문회에 지금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로 올리기 전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인사의 실패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 인사를 올린 인사위원장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 인사를 올리지 않고 자진 사퇴를 했다. 무슨 범법 사실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친일이라든가 이런 민족적 감정상의 문제를 지금 걸고 있는데 예. 이런 걸 가지고 자진 사퇴를 본인이 했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책임은 지울 수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이 총리 후보자를 이제 내정을 했다가 대통령이 직접 이 지명을 철회한 사례가 한 번 있었다고 하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당시 2006년도였나요? 네. 그때는 지명 철회를 요구를 했었죠. 본인이 요구를 했던 예, 거죠, 요구를 대통령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식. 네. 자, 이번에는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것은 뭐 그 내부적으로 대화는 많이 할 겁니다. 대통령의 그러나 뭐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주는 효과는 있겠군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네, 그렇게 하면 있는데 본인이 워낙 지금 강경하니까. 강경하고 자신의 평생의 그 명예를 걸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발탁을 해서 발탁을 당할 때까지는 대통령의 의지였지만 지금은 딱 나와서 여론몰이로 해서 지금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본인은 여론의 어떤 그런 친일이라든가 민족적이라든가 국가적인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상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방금 장 교수님 자진 사퇴하는 쪽이 인사 책임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조금 전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지명 철회. 아니, 지명 철회를 했을 경우는 예, 예. 인사 책임자, 예를 들어서 당연하죠. 김기춘 실장 같은 분은 책임을 더 부각되겠죠.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사청문회가 마지막에 가서 예. 정말 이것이 안 되겠다. 그래서 부결이 됐을 경우는 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네, 총리 우리가 이제 당연히 최악의 상황일 거고요. 인사위원장이 여당으로서는. 비서실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 자진 사퇴할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의 문제로 본인 스스로가 거두어 들이든 하여튼 뭐 누가 건의를 하든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사 시스템 자체 인사위원장의 책임은 물을 수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내용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인사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좀 핵심은 김유진 비서실장이죠. 뭐 철회를 하든, 뭐 계속 가든,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든, 지금 이 국무총리 후보자 한 명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언론에서 많은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아니, 지금 교육부 장관도 봐보시고요. 교육사회문화 수수도 보고, 안전행정부 장관 등등과 관련해서 많기 때문에. 후보자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인사 책임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놓고 볼 때, 형식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다르냐면은, 지명 철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전효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명을 철회해달라고 요구를 한 경우고, 그걸 논의하면 없거든요. 이럴 경우는 뭐냐면은, 지명을 철회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하고 나면은 사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는 거죠. 인사팀에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책임의 권한이 큰 것이고, 자진 사퇴일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자진 사퇴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덜할 뿐이죠.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형식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아주
대단한 인사 책임을 뭐 질 수밖에 없는 김계춘 거죠. 비서실장과 관련된 이 책임론 네. 그 중요한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네. 해보고요. 일단 그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문창국 후보자가 거취를 놓고 여론을 물은 게 있는데요. 저 그래픽 준비가 됐나요? 네, 보겠습니다. 이 신임 총리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다가 64%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반대 여론이 뭐 이렇게 높은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여권, 뭐 야권 할 것 없이 뭐 이 대세로 이제 굳혀진 것 같아요. 이제 반전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저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적합하지 않다가 64% 많이 나왔다가 예.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합하다가 9%밖에 안 나와요. 9%밖에 안 적합하다가 예, 9%. 이거는 국민들이 거의 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거의 다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마 이렇게,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놓고 그 여론조사를 해서 적합하다가 9% 나온 경우에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거는 문창국 후보자가 알아야 돼요. 문창국 후보자. 나는 억울하다. 저는 억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할 말 하겠다. 할 말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정치는요, 민심이 천심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국민이 적합하다 9% 나왔다고 얘기하면은 더 물어볼 게 없잖아요. 굳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대통령의 의중을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네. 이 정도는 저는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번 그 사태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사실 이제 초기에는 그 새누리당 그 지도부에서는 그 문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여당 지도부도 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 아니냐, 이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 이런 그 사태가 좀 그 어정쩡한 상태 계속 좀 가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지지율 조사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된 거 보겠습니다. 자, 이 46%, 48%, 47% 이렇게 쭉 가다가요. 2월 두 번째 주까지는 47%였는데, 자, 이후에 이제 43%로 다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주에, 그러니까 지난 그 6월 10일에 문창국 후보자가 이제 총리로 내정이 됐으니까요. 내정이 된 직후에 이렇게 상당히 이제 급락한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게다가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그 재보선도 좀 예정돼 있고요. 네. 여당도 뭐 초비상 상태일 수밖에 없고 네. 청와대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사실 그 이 총리 후보자가 2명 연속으로 낙마한 사례가 딱 한 번 있었다고 하죠. 2002년도에 이제 장상 총리 후보, 장대한 총리 후보 네. 낙마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정권 말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번하고 좀 다른 거는 당시에는 그래도 청문회는 갔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 청문회 가기도 전에 지금 이미 안대희 후보자는 뭐 며칠 만에 사퇴를 사퇴했고 문창국 후보자가 과연 인사청문회를 갈 수 있을지 이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2002년도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그때는 정말 이제 정권 말기여서 예. 야당의 힘이 엄청 셀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밀어붙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자초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업자들이다. 예, 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잘못하면 망사, 모든 걸 망칠 수 있는 그리고 통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통치술이 인사입니다. 예. 대통령의 통치권 중에서. 그래서 이 51.6%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당선시켜 줬는데 그 측근들이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대통령을 지금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아까도 제가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책임은 청문회 이후에 당연히 이제 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예.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 추이를 그리고 대통령의 선택을 두고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 인사 방식에 대해서 뭐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만 이번 이제 안대희 후보자 그리고 문창국 후보자 연속으로 지금 문제가 되면서 특히 또 아울러서 지금 뭐 다른 그 공직 그 후보에 대해서도 네. 상당히 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네. 있습니까? 사실 문창국 후보자가 최종 낙마하는 걸로 이제 그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과연 그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지켜보아야 될 또 다른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총리 후보자한테 우리가 이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총리 후보자의 이 논란이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내밀하게 다른 부처 장관들이라든지 청와대 수석들의 인사를 보면은
4년 심각한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특히 논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상습적으로. 사실 그 정도는 당연히 검증 과정에서 걸러져야 될 문제 저는 같은데요. 이 문제가 네. 상당히 심각하다 봐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 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회 동영상이고 하니까 예. 몰랐다고 칩시다. 예. 교회 동영상까지를 하기는 좀 쉽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예. 물론 하면 좋지만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문창호 후보자가 그동안에 써왔던 칼럼들을 쭉 봐왔기 때문에 어떤 인물인지는 성향은 알 수 알고 있었지만, 있었습니다.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 절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합형 인사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럼요. 그리고 경륜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의 핵심이 전문성 아닙니까? 예. 더더욱이 국무총리라고 얘기하면은 행정각부를 통할해야 되는데 행정 경험 아무도 없는 사람을 이거는 정말 좀 상식 바뀌었죠. 그러면은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인사검증에 한계 있었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교수 출신을 바탕을 하는데 논문 검증하는 건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네. 그것도 한 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거를 검증도 안 했다고 얘기하면은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은 가동시키지 않고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선 라인으로 올라와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떤 경우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인사위원장입니다. 네. 그러면 인사위원장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내부에 있는 청와대 내부의 검증 시스템을 재확립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물러나면은 그나마 물러날 때 저는 공헌이 있다. 네. 그렇지 않고 내가 무슨 책임이냐 라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3년 반 내내 인사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전부 다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번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했다시피 마지막 기회다. 6.4 지방선거 때 국민들이 새누리당과 여권을 마지막 한번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네. 그 기회를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잘못하면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그 레임덕이 아주 조기에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요. 730 재보선에서 졌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새누리당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누구 때문에 졌다고 얘기할까요? 예. 그러면은 당 청간에도 이거는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 어렵습니다. 그 마지막 사안이라는 점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그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제한되는데요. 네. 거의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장성호 교수님께서도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특히 김 실장이 이번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신 거죠? 선출직인 대통령 예. 이외에는 누구나 다 즉각적으로 책임을 질 보따리를 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정무직입니다. 예. 최근에 인사 난맥상 이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예. 대통령이 설령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했을 때 범법적인 거나 불법적인 거나 그리고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그것을 밀어붙이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오류를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이렇게 대통령이 오늘 밤에 돌아오면은 뭐 오늘부터 해갖고 뭐 다음 주 초까지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이 사태가 풀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배질의 장성호 교수 그리고 박상병 정치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